오케이, 예, 녹화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선교입니다. 청소년.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에 됐는데 청소년들은 이제 아동보다는 좀 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다문화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청소년들의 한국 거주 유형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그리고 그 아픔을 선교적인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은 꾸준히 증가해서 약 50만 명 정도가 지금 다문화 가정이 이 한국 속에서 이제 살고 있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부모는 예를 들게 되면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기거하지만은 그 자녀들은 물론 한국에서 이제 출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중국 같은 데서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을 거기다 놔두고 부인만 먼저 한국에 왔는데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그 자녀를 이제는 뭐죠? 데려온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들이 청소년기 속에서 한국에서 이제 이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대단히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 중도 입국 자녀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 그러겠어요? 뭐 뻔하잖아요. 한국에서 교육제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대안학교 같은 데서 가면요. 그 뭐 그냥 우리 학교의 교육하고는 좀 틀려요. 이게 아주 어떻게 자유롭기도 하면서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제도적인 것을 막 이렇게 규범화돼서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여기 가까이, 예, 여기 인천에서 김 누구죠? 김, 김 목사님이신데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김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중도 입국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제 가보면 그런 그 학생 자유분방하게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거 공부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할 정도로 이렇게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낙오자로 살아간다. 낙오자로.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 교육 현장에서 낙오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이제는 조폭들이 제일 좋아한다. 조폭들. 조폭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제 반항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뭐 왕따도 당하죠. 때로는 뭐죠. 비하한 그런 이야기도 있죠. 또 집에 들어가면 뭐 어머니라든지 또 아빠가 그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탈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현상이 청소년기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제 한국에 와서 생기게 된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죠, 결혼.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출생해가지고 이제 뭐죠, 이 유년기를 거쳐서 이제 청년기로 이제 청소년기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거예요. 또 결혼 데도 많아요. 지금 종교적. 통일교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돼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죠. 셋째는 이제 그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한국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적어도 자기가 번 것은 자기 고향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가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또 네 번째는 내국인의 남아소송.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 추세를 봤더니 딸만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본 부인하고는 딸만 계속 낳다가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내가 그래도 남자는 내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내 후손 나의 그래도 자손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통해서 어, 가정을 그 이어가는 그런 어떤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이 특수한 케이스라도 아무래도 이 학문적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들이 한국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한국의 국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국도 지금까지는 순혈주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 그렇죠? 5천 년 배달의 민족. 아주 그것이 우리가 아주 자랑스러웠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한국도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순혈주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그,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그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순혈주의는 점점 쇠퇴한다. 근데 그것은 21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 22세기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순혈주의는 이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다 보게 되면 이미 다문화 사회였어요. 다문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이제는 이 큰 흐름의 물결, 이 엄청난 밀려오는 이 파도의 물결을 우리가 타야 돼요. 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다문화 세대가 됐다. 그동안은 이제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사고가 이제는 지금 와서 이제 가족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50년 때는 30% 가까이가 이제는 다문화 자녀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 같은 데서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쳐다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청소년들도 다문화 가정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청소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중도 입국을 통한 거주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을 포함한 이런 계획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남성들과의 결혼을 할 때 이미 자국에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본국에서 이혼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남편과 사별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홀로 있다가 한국에 이제 나이 좀 지긋하신 그런 남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그 자녀들이 말이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도 입국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이 정말 와서 굉장히 일탈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북한 이탈 동안 거주가 많죠. 북한 이탈. 그 이제 북한이지만 이제 사실 북한 이탈 이것은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은 보호가 되는 것이죠. 보호가 됩니다. 교육 제도도 보호가 되고 사실 자기들이 청소년들이
그 대안학교로 가는 것은 뭐냐면 사실 로컬 학교가 갖고는 전혀 못 따라가니까 뭐 이 대안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대안학교 가지고 기초학력도 보완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대안학교가 한데 대안학교가 지금 이 탈북자 대안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천 무슨 목사님 중국에서 그 선교하셨던 그 목사님도 대안학교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 제자인 윤동주 목사도 탈북자 대안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들이 아주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를 나와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검정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통해서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진학하는데 검정고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누구든지 교육만 받으면 한 60점 이상은 이제는 받기 때문에 이제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는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써놨는데요. 이런 이 북한 이탈 주민 또 이런 데서 이 탈락률 2013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자녀 중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해버리고 탈락한 숫자가 3.46%, 약 4%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원인을 봤더니, 남북 간의 교과 내용에 이질감이 있어요. 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외감, 또 따돌림, 또 심리적 요인, 또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얘네들이 탈락해가지고, 이제 나는 그냥 직장인 하나 잘 잡아야 평생 동안 내가 그 직장을 통해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만 생각해줘도 고마운데, 아니다. 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나는 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좀 음성적으로 조폭 세계에 가서 빠져가지고 산다든지, 그럴 때는 굉장히 이 한국 사회가 불안하고 또 어린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거주 이용 보면 불법 체류죠. 불법 체류. 전부 이야기했듯이 불법 체류하고 이제 불법 체류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그들이 불법 체류자는 예, 문제가 많죠. 근데 이들이요 불법 체류를 해도 교육법에 의한 그 자녀들은 교육을 국가가 시켜줄 수 있도록 그건 국제법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뭐 난민이 됐든지 안 그러면 한국에 그냥 그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든지 하여튼 뭐 어떻게 불법적으로 연애하다가 애를 낳았든지 이제는 그 애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라도 국제법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이제 안산을 보게 되면 안산은 완전히 다문화 도시잖아요. 안산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많고 또 그들은 또 초등학교에 가서 또 중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문화 청소년들 한국 적응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 부모님의 학력 저하에서 오는 자존감의 결여가 있더라. 그죠? 자녀들이 이게 청소년 자녀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 부모님을 그냥 나는 다른 사람 아이들처럼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결손 가정으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으로 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봤더니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학력이 조금 한국에서 보편적인 학력보다 조금 저하되고 낮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인 이 현상을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문화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박사도 하신 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제 학력이 낮은 이렇게를 보더라.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다문화 아동들의 교육 문제를 네 가지를 들면 첫째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기초학습 능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편에서 이야기가 됐네요. 이미 이야기가 된 그런 부분이고
또 아동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도 입국이 나오는 중도 입국 봅시다. 중도 입국 자녀들의 경우 공교 기회가 이제 상실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얘기냐면 그들이 한국 공교육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사회적 전념이고 둘째는 따돌림 행위에 대한 통제와 적극적인 대응의 부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이런 따돌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가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아파트 위에서 가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염된다라고 하죠. 전염. 또이 두 번째는 그렇게 따돌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니네들 문제 니네들 해결하라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나죠. 또 이제 세 번째 책임 전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임 전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또래 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더라.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막내딸이 지금은 너무 잘 커줘서 참 감사하고 지금은 자존감이 막 하늘 찔러요. 자녀가.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들어갈 때 예,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왕따가 된 왕따. 왜 왕따가 됐냐면 이 녀석은 우리는 선교사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필리핀에 있는 한국 아카데미라고 선교사 자녀 학교에 도서 실장을 했어요. 도서관. 왜냐하면 사서였기 때문에. 실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케어하고 있고 나는 그때 이제는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강사비 가지고 강사비 돈 벌어 가지고 우리 선교비 돼 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가족을 이제 서포팅을 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한세대학의 교수가 됐잖아요. 교수가 되놓으니까 학교 방침에 의해서 가족 가운데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보, 너 당신 이제 사회 그만하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인데도 필리핀에서 공부해가지고는 한국의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과정은 몰랐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통신표죠. 받아도 뭐 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옛날처럼 산수 또 뭐요? 뭐 국어, 사회 이런 게 있어 수미양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수미양가로 나오면 이제 큰일 났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막 과외라도 시키고 뭐 해가지고라도 성적을 올리는데 초등학교 때는 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실컷 애들을 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중학교 딱 갔더니 36명인데 34등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첫 학기째 딱 그걸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학교 가도 재미도 없는 거예요. 뭐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알죠. 그래가지고 우리 딸 갖다, 야, 안 되겠다. 너 이러다가는 틀림없이 왕따 당한다. 두 번째, 왕따 당하면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그,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아빠가 대안학교를 알아볼 테니까 대안학교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너 학교를 자퇴해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자퇴를 시켰습니다. 자퇴를 시켜가지고 진짜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저쪽에 포천에 있는 어느 대안학교인데요. 이제 거기 가서 대안학교 가서 공부를 잘한가 했는데 한 6개월 다니다가 그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이 학교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울고 들어왔어요. 아빠, 우리 학교가 없어진대. 그래가지고 울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때 아빠의
가슴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쪽에 일산에 어디 또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학교는 참 좋은데 기숙사 선생님이 아주 성격이 지랄 같은 분이에요. 이 올드 미스가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기숙사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그 뭐 공포심에 있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큰 애인데 이거 도저히 막 못 견디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 녀석을 그것도 이제 거기도 이제 드롭을 했어요. 드롭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보입 과정을 합격하게 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는 로컬 학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얘가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이 선생님들이 얘를 잘 케어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사하게도 한세대학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라고 거기 이제 간사로 있는데 아주 아주 자존감이 강하게 이제 돼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목사 자녀 또 교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아주 이런 데들 왕따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마음 가운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문제점을 가져오게 될 수 된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문화 충격을 통한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그렇습니다. 본국에서 성장한 한국에 입국한 중도 입국 자녀들은 본국과는 다른 문화적 관습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예를 들면 여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을 예우한다는 문화는 한국에는 있지만 몽골에서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철 속에서 가봤더니 이제 가끔 청소년들이 노인들에게 이제는 그 뭡니까? 이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자리를 양보하는데 그런 제도가 없이 큰 몽골 애들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가만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노인이 와도 뭐죠? 물끔물끔 쳐다만 보고 그러니까 노인이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이런 어떤 것들이 뭐냐면 이 상당히 문화적인 갭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되는 거죠. 이 자살되면 가정이 얼마나 또 어려워지고 사회가 얼마나 또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그 인터넷 기사 봤더니 하여튼 한강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자살을 방지를 위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 많이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일탈 행동이 되는데요. 이제 부부간의 싸움이죠, 부부간. 가정폭력이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자녀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이에요. 아빠가 때린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이제는 그 이제 이제 시집하고 가정생활에서 새 아빠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새 아빠가 이제 정말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 같으면 자녀를 잘 케어하지만은 사람 마음이 또 다 어째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뭐죠? 그것이 자녀에게 또 화살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뭡니까? 일탈 행동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죠. 첫째는 유흥과 이제 배합, 왔다 갔다 해서 또 부모에게 뭐예요? 거짓말하기, 또 물건 훔치기, 또 본드 흡입하기, 또 때로는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것이죠. 또 때로는 괜히 길 가다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이것이 경찰서에 가는 일들, 또 학교 가면 수업을 빼먹기, 또 담배 피우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일탈 행위에서 나온
어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여기다 적어놨네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해 하면 조폭들이 가장 환영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네요. 마찬가지. 이건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탈 행위가 이제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그럼 우리는 다문화 청소년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지를 하고 또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들의 자존감을 좀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자존감. 왜냐하면 그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김현진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그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전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도 필요하고 또 관계성을 통해서 대화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카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뭐죠? 심리적인 것들을 살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억압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하고 혹시 그 영역에서 정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계속 그 핍박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있을 때는 얘가 나중에는 뭐죠? 당연히 가는 길은 정신분열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성장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애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개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라. 이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내국인들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너 서울대학 안 가면 너는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원을 어려서부터 5개, 6개 막 보내고, 요즘은 말이죠. 그냥 의대를 지금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과외가 시작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중학교의 모든 수학 과정을 다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도 요즘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너무 자녀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착은 뭐 다 부모가 자녀에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해 가지고 하나하나 간섭을 해 가지고 걔를 옥죄우고 자기에게 좀 안 맞는 행동을 했을 때는 걔를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뭐죠? 굉장히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화시키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 자아를 버리도록 도우라. 다섯째는 또래 집단 상담이나 집단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의 수준을 높이라. 이게 집단 경험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친구 또래 집단,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잘 만들어 준 것도요. 부모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성이 개발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여섯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시각을 재구성하도록 보라.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시각을 재구성하라.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번에 저는 이야기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하고는 좀 틀려요. 제 이미지는. 워낙 술을 잘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케어하시고 그리고 개발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갖게 나아도록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참된 이 자아상을 에, 설립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 여덟 번째는 의미하면 영적인 삶을 개발하도록 하라. 영적인 삶.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신앙생활에 다 있고
교회는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주일날 되면 그냥 성경책 딱 끼고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탁 오고 그대로 살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그 자녀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을 복음화하자 정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정이 복음화돼야 그 자녀들에게 뭡니까? 신앙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덟째는 수치심, 죄책감, 부끄러움,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이 담긴 그릇을 비워버리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건 사실 이 말은 4차원의 요소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감정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런 감정이 오게 되면요. 굉장히 외롭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나는 혼자다. 아, nothing,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다. 그러니까 이 개체를 거기 그 자녀, 다문화 청소년 자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개체를 철저하게 인정이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창조물이고 정말 귀한 존재다. 우리 뭐 가스불 속에도 그런 가스불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중요하죠. 열 번째는 뭐냐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솔직하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내놓도록 대화를 해야 되죠. 뭐 자기 혼자만 대화 다 버리고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됐어.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거잖아요. 이제 가족을 털어놓고 11번째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 내 의사소통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아 존중감 구성하고 12번째는 부모님들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갖도록 돕는 것은 내 자녀가 자아 존중감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체도 부모 자신이 이런 어떤 근데 이런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는 최고의 길은 뭐겠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이상한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거 없어져 버렸죠. 네, 지금요 제가 이것이 이 비디오가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얼굴 안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6분 전부터 안 가끔 보였어요. 예,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제가 자, 여러분 제 얼굴 없이요. 자, 조금 다 됐으니까 좀 하죠. 아마 컴퓨터를 제가 옮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자존감을 향상을 하고요. 이게 오작동 했대요. 다시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 돼. 오케이. 됐었지. 안 돼. 되네요. 이상하게 되는데. 되죠, 이제 얼굴 보이죠? 네, 네네네. 이거 참 재밌네. 나 중요한 거 또 하나 발견했어요. 뭐, 안 되다, 안 되다. 제가 지금, 이거 왜냐면,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이건 다 했죠. 자, 12번째까지 했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 교회 공동체에 편입을 시키자. 이제 교회로 데려오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딱 이 말이 한마디로 보면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편입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교회로 끌고 나가서 뭐 과자를 주든지 안 그러면 뭐
상품권을 한번 주든지 안 그러면 피자를 한번 사주든지 어쩐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교회 공동체가 삶의 바운더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상담도 필요하고요, 또 복지도 필요하고 다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급 학교 진학을 학교 증진의 성교육인데 뭐냐면 이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조사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39.7%가 공부, 학업 문제를 현재 자신의 가장 큰 고민 또는 걱정이라고 응답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급 학교, 그러니까 정말이면 초등학교면 중학교, 또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또 고등학생이면 또 대학교, 상급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못 따라가니까, 또 지금도 못 따라가는데 상급 학교 가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증진을 위해서 먼저는 특별하게 이제 교회는 교육관을 개방해서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이런 그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대학생이 있고 아주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카이라고 말하는 뭐 모든 대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좋습니다만 하여튼 실력 있는 대학생들을 조금 리크루팅 해가지고 교회가 해가지고 알바 비용을 주면서도 다문화 자녀들에게 실력 향상을 시켜나가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그 소문만 나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큰 좋은 의미로 오고 또 청소년들을 다문화 청소년을 정말 잘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관심을 교회가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땐 교회는 엄청나게 이 뭐죠 좋은 이미지로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직업 교육을 통한 전인 구원의 복지 선교죠.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직업을 구해주는 거. 이게 청소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참 재밌어요. 그 아예 고등학교 나오게 되면요, 고등학교 딱 3학년 뭐 2학년 때 담임 선생을 만나요. 선생을 만나가지고 선생이 딱 그 학생을 지켜보고 상담을 해줘요.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진 게 참 효과적이다. 또 무슨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라. 그리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직업 학교를 가라. 이렇게 딱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주 뭐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뭐 학자로서 클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오케이. 당신은 이제는 그 어쪽 분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고등학교 때 참 그것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으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공부에 가서 대학 가서 열심히 화이트 칼라로 살고 싶은데 자기는 뭐 자동차 공장에 가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 우리 한국은 학부형들한테 아마 선생님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자식을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독일은 아주 보편적이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요, 실제로 대학 가고 한 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을 가는데 그 직장은 아주 중요해요. 평생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그 계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는데 아주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 그런 사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국은 무조건 그냥 대학만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률이요 세계에서도 제일 높아요. 한국이. 사실 미국 가도요. 미국 가도 사실
목사님들만 봐도요, PhD 과정을 안 해요. 대부분 미국의 목사님들은 디민 과정에서 끝날 경우가 많아요. 디민 과정. 근데 왜 PhD가 한국은요, 일단은 최고 학부 PhD를 나와서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디민 같은 것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돼 있어요. 우리 신학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느낀 거 하나는 직업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도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가 아주 중요성이 그 가이드 속에 우리가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번에 이야기했죠. 엘림 직업학교 여기 3번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얘도 순복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탈북자들 정책 또 다문화인들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업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학교는 앞으로도 굉장히 저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자기 사람들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직업훈련학교를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을 이제는 취직시키려고 할 때 이때 이제는 다문화 사람들도 함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쿼터를 줘가지고 너희들은 몇 퍼센트를 다문화 학생을 뽑아서 이제 직업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갖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참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예, 다문화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44분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쉬다가 11시에 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제가 끄겠습니다. 제가 꺼야 네, 합니까? 네, 네, 네. 그 공유를 중지해야 이제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